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청구한 게 그런 여론이 많아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JTBC 여론조사에 따르면 47%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대로 47%로 떨어지면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거 맞죠? 예,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경찰 고위간부에 임명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는 청와대가 경찰도 직접 장악에 나서나라는 기사로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권 유지에 자신이 없으니까 공안 분야에 믿는 놈들만 심기에 바쁩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하는 짓입니다. 요즘 대통령 박근혜 씨 하는 꼴을 보면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빌미삼아 남북 공이 독재체제 구축에 써먹었던 김일성, 박정희 꼬라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시계추 40년 되돌리는 게 왜 이렇게 금방입니까? 오늘 신문들을 보면 장성택 실각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TV 3사도 마찬가지였고요. 무려 5개 내지 6개의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방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아제르바이잔 국방장관과 만찬 행사를 벌였고요. 청와대 지하벙커도 조용했습니다.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NSC 위기관리센터, 국가안보실 등 흔한 논평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송 3사가 모든 소식을 제쳐놓고 보도할 만큼 엄청난 뉴스를 정작 국방부와 청와대는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결국은 국정원이 자기 자신을 개혁하기 위한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시점, 이 기사를 가리기 위해서 물타기 한 것이 아니냐.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 MBC 앵커 출신이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북한 장성택 측근이 처형된 게 뭐라고? 국가기관이 총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처형시킨 것보다 더 중요하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건 바로 청와대가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그 배후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향신문은 오늘 청와대는 최동욱 의혹 유출 배후 덮을 생각을 마라
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개입한 서울 서초구청 조희재 국장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정보를 조회했다고 털어놨다. 앞서 의혹을 부인했던 청와대는 뒤늦게 경위 파악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가 조 행정관의 개입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네. 이게 왜 청와대가 갑자기 경위 파악 중이라고 말을 바꿨겠습니까? 바로 청와대 조모 행정관으로부터 거의 지시에 가까운 부탁을 받았던 서초구청의 조희재 국장이 한겨레신문 기자와 만나서 내가 그때 문자를 다 주고받았고 그리고 보내주니까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왔다. 처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고 했더니 다시 보내왔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희재 국장은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 복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가 오갔다는 사실은 내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가 처음에는 조 행정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경위 파악 중이라고 말을 바꾼 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다른 데도 아닌 국정원의 원세훈과 그리고 김용판을 기소하는 시점에 바로 최동욱 총장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채모 군과 그 모사에 대한 신상 정보를 청와대에서 가져갔다는 것은 도대체 그것이 뭘 뜻하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6월이었습니다. 최동욱 찍어내기는 9월달에 일어났습니다. 조선일보 9월 7일의 보도가 그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자기 두 눈가에만 가려질 뿐이지 하늘은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조 국장이 어제 언론에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다. 지난 6월 11일 조 행정관은 채 군의 이름과 본적, 주민등록번호를 조 국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조 국장은 직원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를 시도했으나 주민번호 오류로 실패했다. 이후 다시 보내온 주민번호로 열람해 해당 정보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조 행정관에게 알려줬다. 이틀 뒤인 6월 13일 조 행정관이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조 국장에게 보내왔다. 정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그렇습니다. 정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도저히 발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과 김용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검찰이 국가기관이 인정을 하고 처벌을 해달라고 법원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기소했다는 얘기는 그걸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권력기관이 총동원해서 나섰지만은 고집불통 최동욱 총장을 막지 못하니까 결국은 최동욱을 쫓아내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지금이라도 쫓아내지 않으면은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 수사의 손길이 뻗치면은 결국은 지금은 아직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바로 국정원 선거 개입의 그 상부, 즉 새누리당과의 커넥션, 권영세 주중대사 그 핵심 인물입니다. 지금 조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번질 것 같다. 그래서 최동욱을 찍어내자, 이런 기획이 된 것이 아니냐, 이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향신문 사설이 지적하듯이 수사의 초점은 6월 11일과 그리고 총무비서관실에 맞춰져야 합니다. 첫째, 그 조희재 국장이 정보조회 요청을 받았다는 6월 11일은 제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방침을 공식화한 날입니다. 기소는 사흘 뒤에 이루어졌지만 사실상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거법 적용에 반대해온 청와대와 법무부가 수사 결론을 보고 최동욱 찍어내기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두 번째, 그 정보를 달라고 했던 청와대 조행정관이 소속된 총무비서관실은 업무 성격상 최군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정치 토크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총무비서관실에 있는 조행정관, 시설관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양이던데 이 인간이 왜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로 의심을 받는 최모군과 그 어머니에 대한 최모군 모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달라고 할 거냐.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자연스럽습니다. 총무비서관실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박근혜 씨의 측근 중에 측근인 이재만 비서관 아닙니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재만이 정보조회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다면 현직 검찰총장 축출 공작을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됩니다. 청와대의 도덕성과 신뢰성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조속히 소환 조사해 정보 유출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 총무비서관 등 윗선으로 지목되는 인사들도 수사해서 불법 취득한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으며 어떻게 이용됐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첫 시험대에 오른 김진태 검찰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불식시키겠다는 취임 일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도 섣불리 의혹을 덮으려 하거나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응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네,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는 한국일보 사설을 통해서 곧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애니파파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사동의 리바이크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또 출자까지 완료해 주셨습니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또자공주님, 그리고 광주 서구 상무 일동의 글로리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도 정확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국일보는 바로 김진태 검찰총장, 그 김진태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대로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그 말이 공연불로 끝나지 않으려면 최동욱 의혹에 대한 수사가 바로 그 시험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김진태를 임명하면서 내 말 안 듣는 인간들 전부 다 집어넣어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갑니다. 이제 임기가 4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다시 망가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김진태 씨가 왜 검찰총장이 됐는지, 박근혜 씨에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검찰총장 낙선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동욱 의혹 수사를 통해서 진짜로 존경받는 검찰총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검찰 조직을 제대로 추스릴 수 있는 검찰총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시험대가 될 겁니다. 한국일보의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 서초구청 조모국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청와대 조모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혼외아들 의혹을 받는 채모군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줬다며 조 행정관과 총 4통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조 국장이 밝힌 문자 내용은 신원정보를 확인해줘서 고맙다. 나중에 밥을 한번 먹자는 등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틀 전 조 행정관 연루 의혹이 보도됐을 때는 본인이 강력히 부인한다고 했지만 문자가 공개되자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데도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거나 의혹을 덮어버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 행정관이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시점은 채 전 총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날이다.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는 선거법 적용을 반대하며 채 전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전후 사정으로 볼 때 고분고분하지 않은 채 전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임명 전부터 혼외아들 의혹을 알고 있었으나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증언까지 나온 걸 보면 이러한 의혹은 한층 커진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행정관에게 신원정보 조회를 지시한 배우는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이 정보가 흘러나와 언론 보도로 이어졌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 조 행정관에게 채 총장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그 모자의 신상 정보를 조회하라고 지시한 배우가 누구냐 이겁니다. 배우가. 지금 총무비서관실에 있으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만이 관련돼 있다면 박근혜 씨도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한 합리적인 의심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 정보가 흘러나와서 조선일보에 보도됐는지 그것도 밝혀야 됩니다. 이번 수사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입니다. 김진태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라고요.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핵심 수사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줄줄이 배제됐고 검찰 조직은 혼란과 불신의 늪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오직 사실과 증거에 의지해서 진실을 밝혀나갔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김진태, 말로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 대통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5년,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년이나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계시던데요.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4년도 다 채울지 의심이 갑니다. 그런 대통령에게 충성하려다가 검찰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빕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합원 가입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굽신굽신 드리고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게시판에 한인애국단님이 11월 22일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납부했다고 써주셨네요. 지난번에는 조합원 가입만 소개해서 출자금도 납부하셨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인애국단님. 날고 싶은 토끼님은 초기에 조합원이 되고 적은 금액이지만 몇 차례 정자했다고 하시네요. 예, 날고 싶은 토끼님. 몇 차례나 정자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원 가입도 계속 독려드립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는데 사설이나 칼럼에서 건진 건 없지만은 그 광고에 한겨레 20일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표지를 보니까요. 극우 성령 충만기. 극우 성령.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극우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보니까 그 뒤에 시도 한 편 있었어요. 그동안 눈칫밥 먹느라 너무 누리지를 못했다. 우리 같은 어버이들을 우대하지 않은 정부는 얼치기 친북 정부였다. 이제 우리들의 정부니 어버이 연합들아 누려라. 그동안 가스통 드느라 정말 누리지를 못했다.
우리 같은 애국자들을 대접하지 않은 정권은 종북 빨갱이 정권이다. 드디어 우리 정권이다. 고엽제 전우들아 누려라 누리야. 라는 것이었는데요. 참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하는 겁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라고 저희한테 무지막지하게 광고하는 상조업체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와 제 업무 제휴까지 맺었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가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름다운 재단도 하고요. 이재희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진보 언론에만 하는 그런 상조업체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 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이고요.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디어협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제 그 대표이사가 저희 미디어협동조합에 방문해서 전 직원들, 조합원 자발적으로 가입하겠다 해서 일단 가입을 한다고 돈과 가입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또 연말에는 정자까지 한답니다. 광고를 안 해가지고 깜빡 잊고 억지로 연결시켜서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라이프 상조 광고는 억지로 하는 광고는 아니고요. 돈 받고 하는 광고입니다. 근데 돈을 받고 하는 광고도요. 기분이 좋은 광고 있고 나쁜 광고가 있는데 우리 라이프 상조 광고는 기분 좋은 광고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극우 성령 충만기에 나왔던 애국시민을 위한 엘레지를 문화부 부장대우 김범수 씨가 썼습니다. 사진 보니까 머리도 훤하게 벗긴 분인데요. 아주 좋은 칼럼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만든 종북 셀프 테스트라는 자가 진단표가 화제인가 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북주의에 물들어 있을지 모를 사람들을 위해 애국 시민일까요? 아니면 종북주의자일까요?를 판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다. 예, 아니오로 답해 금세 자신의 정체를 판별할 수 있는 이 테스트의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당신은 통합진보당 당원인가? 희망버스를 타본 적이 있는가? 밀양의 송전탑 공사는 재검토되어야 하는가? 촛불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는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민주항쟁인가? 학생 인권조례는 필요한가?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가? 국정원은 개혁되어야 하는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가?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가? 전교조를 지지하는가? 현 역사교육은 편향되었으므로 새 교과서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예라고 답하면은 종북이고 아니요라고 답하면 종북이 아니다는 이런 이 진단표 물론 풍자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풍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얼마 전 글을 써서 먹고 사는 한 프리랜서 기고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당비만 내온 민노당 당원인데 그것 때문에 밥줄 끊기면 어쩌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준 이도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올리던 정치 관련 트위터 글을 요즘은 거의 올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쫄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다 조져! 라는 박근혜의 일갈에 다들 바짝 쫄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쫄지 마! 대신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만나기 어렵지 않게 됐다. 어제 위키에 올라와 있는 지학순 주교님의 내용 중 유신 세력의 탄압과 사재단 출범까지의 이야기를 약술한 트윗을 올렸다가 잠깐 사이에 너무 많은 리트윗이 되는 걸 보고 무서워서 그냥 지웠습니다. 이제 술자리에서 욕하고 뭐래도 녹취에 날조하고 옆 테이블 사람들이 국정원에 신고하겠구나 간첩이라고. 저는 이 시점에서 말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대통령님 박근혜 씨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 새로운 우익을 표방한 뉴라이트 전국연합 창립대회에서 여러분들의 방향이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애국 세력과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교학사 교과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출판 기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곡의 사례로 든 것이 박근혜 씨가 왜곡의 사례로 든 것이 분단을 남한 책임이라고 한다든지 6.25가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 양비론적으로 쓴 책이라고 거론을 했지만은 대한교과서가 박정희를 근대화 혁명의 리더로 재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대목을 지나칠 수는 없는 겁니다. 80년대는 다시 돌아다 보기도 싫은 소름 끼치는 연대라고 했던 박 대통령은 박정희 추도식까지 금지한 전두환 정권을 증오했다. 그리고 그 정권이 바뀌자마자 정력적으로 한 일이 박정희 유경수 기념사업 발족, 박정희 업적을 기리는 영화 제작, 출판 같은 아버지의 복권이었다. 그는 유신을 죄악시하는 풍토를 그 시절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을 엄두에도 내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의 최근 발언들이 어떤 맥락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미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래도 쫄지 마십시오. 예, 쫄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40년 전으로 후퇴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유신의 고문 정치를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혹시 요즘 들어 정치적 발언을 할 때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박정희 전두환 시절도 아닌데 택시 안에서 기사가 던지는 정치 화제를 애써 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으로 돌아온 노예한 유신의 참모들이 앞장서서 대통령의 뜻으로 받들어 적어도 시대 정신으로 당당히 부활한 유신을 제대로 알아차린 것뿐입니다. 자기 검열하는 당신 애국심입니다. 라고 한국일보 김범수 문화부 부장대우가 쓰고 있는데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 다 아시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전북 완주군 삼내읍의 전북 똥파리 예남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서도 가입하셨다고 올려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제 시간에 가입한 하나, 둘, 셋, 넷, 5분 정자까지 다 알려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서 이쁜한 세상님은 다음 달 상여금 받으면 한 방에 정지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샹그릴라님은 국민TV 창립 발기시라면서 모처럼 생방으로 듣고 계신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두림 팩토리님은 계좌이체로도 정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계좌이체로 됩니다. 카드 결제 쪽에 들어가면은 계좌이체란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쪽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안 해봐가지고 뭐 어설프긴 합니다만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칼럼은 경향신문 김철웅 논설위원 실장의 애국심은 위험하다. 는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광고 하나 안 한 게 있네요.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단식은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건강에 더더욱 좋습니다. 단식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알아서 스스로 몸에 있는 독소들 연소시킵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이 되는 겁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하네요.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하거나 또는 정지하거나 자녀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신 분이 모두 24분이었어요. 그래서 24분 정지하시거나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입니다. 8575 빨리 치료. 그리고 010-2013-8575도 됩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애국심은 위험하다. 애국심 위험한 겁니다. 애국. 왜 위험한지 김철웅 경향신문 논설위원 실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애국심은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영국 문필가 세뮤얼 존슨은 애국심은 악당의 마지막 도피처라고 악담을 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인용되는 이 말은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그러나 무슨 생각에서 이 말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앞뒤 맥락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사실인즉 셔뮤얼 존슨이 이 말을 했다고 세상에 알린 사람은 존슨의 전기를 쓴 동시대인인 제임스 보스웰이었습니다. 보스웰은 셔뮤얼 존슨이 비난한 것은 그 애국심 자체가 아니라 가짜 애국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사전 편찬자이기도 했던 셔뮤얼 존슨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자신이 만든 영어 사전에 애국자에 대해서 가짜 주어를 가려내듯 외관만 그럴듯한 가짜 애국자를 가려야 한다고 썼습니다. 애국자를 자처하면서 당파적 분란만 일으키는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셔뮤얼 존슨, 애국심은 악당의 마지막 도피처라고 한 그 말을 왜 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애국심에 관해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심을 의심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아버지의 서거 소식을 듣고도 제일 먼저 한 말이 전방은요였다고 한다.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2006년쯤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어떤 기자가 왜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정치인 가운데 박근혜만큼 애국심이 깊은 사람은 없다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재미있다. MB는 한참 뒤떨어진다. 자기 생각만 하고 산 사람 아닌가. 네. 박근혜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지 없는지야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은 그럴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확신범이 자고로 무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박정희가 유신으로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놨다고 믿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애국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웃기는 것은 그 김무성이가 이명박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만 하고 산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너는 김무성이한테도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무성의 말이 아니라더라도 대통령 박근혜 씨는 정말 나라 생각만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3년 전 연평도 사태 때 휴가를 포기하고 복귀한 장병들의 애국심을 치하했습니다. 안보를 지키는데 무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뜨거운 애국심으로 단결을 호소하는데 이 나라는 왜 이리 분열로 치닫는 것입니까? 답은 애국심 자체가 아니라 어떤 애국심이냐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셔뮤얼 존슨이 설파했듯 만약 가짜 애국심이라면 악당의 마지막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국심 떠드는 이 인간들 군대 갔다 온 인간, 제대로 갔다 온 인간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국심의 독선성이다. 국정 운영이 독선, 불통인데 나라 사랑마저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애국심은 결코 특정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애국의 길, 방법론은 여러 가지인 것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것만이 애국이라고 외치는 독선적 애국심. 이를테면 애국 독점주의는 때로 아주 위험하다. 남이 하는 애국은 애국이 아니고 내 것만 진짜 애국이라는 독선은 자칫 독재와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다. 네. 박정희는 1940년 23살 때 교직을 팽개치고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해서 충직한 일본 제국의 군인이 됩니다. 장준하는 1944년 26살 때 일본 학병을 탈출해 중국군 유격대에 가담하면서 독립운동가로 났습니다. 지금 새삼 두 사람의 인물론을 필요하는 게 아닙니다. 둘의 운명은 결국 독재자와 민주투사로 갈렸지만 다카키 마사오 생도를 움직인 것도 긴 안목으로 본 애국의 길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나 그것은 잘못된 애국입니다. 실로 애국자들이 넘쳐나는 공안의 시대입니다. 대통령의 애국심이 전념성이 강한 탓에 소나 개나 애국을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찬찬히 살펴보고 진짜와 가짜 애국심을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리한 감시관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예, 가짜 애국자들 실로 넘쳐 흐르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애국자 국민TV 가입합시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